다가올 통일 시대,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7명의 강연자와 함께 통일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알아보는 시간, 통일 클래스. 또 오늘 어떤 강연자가 저희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Ja, es freut mich sehr, Sie kennenzulernen. Es freut mich sehr, Sie kennenzulernen. 저 이름이 안톤 철치인데요. 예. 저는 깜짝이야. 한국에서 거의 23년 정도 살았고요. 원래 저는 그 독일 미디어, 그 ARD 방송국 프로듀서 역할도 했고요.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예. 그리고 프리랜스 저널리스트로도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말이죠. 지금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웬만한 한국 분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냥 나의 얼굴은 저 너무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요,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는 독일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다니엘 형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정말. 하지 않으시죠? 아예 괜찮아요. 단이라고 친하니까 괜찮아요. 이 두 분하고 아까 점심을 좀 먹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외국인 분들하고 먹는 건지 아니면 한국 분들하고 먹는 건지 표현이 너무 이렇게 매끄러우셔가지고 오늘 너무 강의가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한국을 애정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다고 하시니까 또 오늘은 강연 주제가 무엇일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뒤에 저 두루마기가 오늘의 그럼 주제입니까? 네, 오늘 키워드 있어요. 오늘 키워드는 바로 요들은 통일을 위해서 반갑습니다, 선배님. 안 선배님이시네. 안 선배님. 네, 선배님이셨어요. 예. 물론 이렇게 분단됐다가 통일된 나라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한테 롤모델 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뭔가 선배라고 하니까 좀 든든하기도 하고 저희가 신입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독일 통일했을 때가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여가지고 TV를 보다가 진짜 통일했다고 그래서 통일이 진짜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는 통일에 대한 얘기는 듣지만 사실 눈으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통일이 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함부르크 출신인데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한 300km 정도예요. 너무 신기한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제일 신기했던 느낌 아마 독일 사람한테 있었어요. 그냥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 상상도 못했어요. 되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도였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매일 아침에 뉴스 보면 신문 보든지 아니면 TV 뉴스 보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신기한 정말 거의 믿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안통 기자님은 대학생 때입니까? 뭐 학생 때예요? 저는 그때는 한국이었으면 아마 고등학생이었어요. 궁금한 게 그 학생 때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나요? 사실은 그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그 통일 생기는지 몰랐어요. 사실 특별히 통일 관련된 수업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아마 지금 학교에서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수업은 사실 그 나치 시대, 그때에 대해서 거의 1년 정도 역사 수업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 세대 분들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한국하고 조금 상태가 다르지만 네. 그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 부모님 사실 한 명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서독에서 왔어요. 어머니는 원래 동독에서 오셨어요. 원래 우리 어머니는 드레스덴 출신인데요. 그래서 약간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일 빨리 통일돼야 걱정보다 그냥 이런 그 희망 더 많았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독일 사람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니, 그러면 이제 과거에 기자님은 분단 국가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또 분단 국가에 살고 계신데 이 느낌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당연히 다른 점인데 왜냐하면 독일에서 되게 쫄먹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학생의 눈으로 이런 거 다 봤고 지금은 많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통일 됐든지 안 됐든지 뭐 크게는 상관없다고 네네. 근데 오히려 한국 통일에 대해서 훨씬 더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 인생에서 통일을 하나 봤는데
딱 하나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저희가 통일 클래스를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진짜 되게 독일 통일은 부럽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제가 앉은 위치가 조명하고 지금 기자님하고 너무 정면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선배로서의 빛나는 것도 있어요. 나는 반짝반짝. 뭔가 내 길을 따라와. 내가 오늘 얘기 들으면 통일하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걸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빅데이터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은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1년간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긍부정 비율부터 좀 봤어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긍정의 비율이 58.4%, 부정의 37%로 이제 긍정의 비율이 높았고 대부분은 역시 이 평화에 대한 이런 갈망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됐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독일 통일하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언급되는 키워드,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베를린 장벽. 나도 저도 장벽.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베를린 장벽. 역시 우리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답이 베를린 장벽이 맞아요. 역시 네. 그 외에 통일 전후의 경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정책,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박수를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 전에 먼저는 나라가 분리됐잖아요. 또 어떻게 분리됐는지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거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나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이 전쟁에서는 7천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상상해야 되는데 그때는 세계 인구 지금만큼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7천만 명, 전 세계 인구 한 3%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우리 독일 사람한테 아직도 잘 기억하는 시대이고요. 독일 그 전쟁 다행히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분리됐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한국하고 조금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한국 그냥 위쪽에서는 러시아 사람 왔고 남쪽에서는 미국 군인들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솔루션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유럽의 핵심이니까 그만큼 조금 더 복잡했어요. 그 이겼던 그 나라들 이런 얄타 컨퍼런스에서 모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했어요. 소련 쪽에서는 당연히 공산주의 원했고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래 임시 분리됐던 상태는 거의 30년, 40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70년 넘게 분리됐죠. 진짜 우리 휴전선처럼 임시로 분리된 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완전히 동독과 서독이 나뉜 건데 베를린은 왜 나뉘게 됐던 거죠? 베를린 사실 되게 특별한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동독도 있었고 그리고 서독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를린 우리나라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되게 중요한 도시인데요. 근데 베를린 위치는 동독 안에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야 그럼 베를린도 우리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근데 미국인 뭐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 사람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베를린 우리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베를린도 이 네 가지 섹터로 그냥 분리됐고 나중에 그냥 그거는 프랑스, 미국, 영국 합쳐서 그거는 서베를린 됐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군인 있었던 부분은 동베를린 됐어요. 항상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반 정도 서울 지금 아직도 남한이고 이상한데요? 반 정도는 북한이면 너무 이상한데? 상상하기는 되게 어렵죠. 공산주의에서는 사실 러시아 사람들 이 2차 대전에서 엄청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손해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 그 동베를린에서 많은 물건도 가져갔고 그래서 거기는 도움이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특히 미국 사람들 약간 여기 한국하고 비슷하게 강한 독일 원했어요. 그때는 약간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강한 독일 필요하니까 서독에서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실 서독 사람 더 쉽게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동독 사람보다. 그런 거 알게 되면서 많은 동독 사람들 우리 그냥 서쪽으로 가면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우리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 계속 더 많이 도망가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때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람들 자기 발로 투표한다. 어차피 동독에서는 투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나라가 싫다. 우리는 그래서 도망갔어요. 정치가들 점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나라 사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1961년 정도 너무 도망간 사람 많기 때문에 그 정치가들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동독 러시아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런 계획 생겼어요. 우리는 베를린에서 거기는 제일 쉽게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벽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문 좀 났는데 누구도 이런 계획 없다. 벽 만드는 게 누가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이런 유명한 스피치 바로 2달 이내 벽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장벽을 만든 겁니다. 그거는 바로 베를린 장벽이었어요. 이런 벽 만드는 게 이거는 155km 벽인데 3.6m 높이인데요. 이거는 다리 하루밤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는 그냥 선 하나 만들었고 과연 탈출이 좀 줄었나요, 그래서? 완전히 생길 때까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 사실은 도망갔어요. 장벽 생기는 건물 옆에 있는 창문에서 그냥 점프하고 아니면 그 울타리 임시 울타리 생겼던 게 어떤 군인도 그냥 점프하면서 딱 그 순간에서 잡았어요. 이거는 사실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런 동독 군인들 원래 이 선 보호하는 사람 거의 60명 정도 이 기회는 잡았고 다 자기도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한 번 생기는 이후는 군인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도망가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말 진짜 혼란의 시기였던 거잖아요.